기초간호학 양리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양리입니다. 약물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약물의 구비 조건, 인체에 해가 없고 안정성이 있고 강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발암 현상이 없어야 하고 치료 효과가 있어야 한다. 선택성이 있어야 한다.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값이 쌀 것. 약물의 재료, 디지탈리스, 아편, 식물에서 인슐린과 백신은 동물이나 인간, 염화나트륨과 철분은 광물, 설파제, 염산, 프로폭시펜, 실험실. 약물의 관리, 일반 약물은 30도씨 이하 실온 보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면 식사방선을 피한다. 혈청, 혈액, 예방용 백신, 생체 추출물, 인슐린 등은 2에서 5도씨 냉장 보관한다. 기름 종류의 약품은 10도씨 전후 보관. 아편, 마약, 거듭 잠금장치, 열쇠는 수간호사 보관, 이중 잠금장치라 하죠. 자약은 실온 보관입니다. 약병, 약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뚜껑을 덮어둔다. 약물의 용기, 밀봉 용기,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 예를 들면 앰플이나 바이알이죠. 기밀 용기, 수분의 침입, 손실, 오염 방지 용기, 밀폐 용기, 약품의 손실, 파손, 이물질 혼합을 방지한 용기, 차광 용기,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갈색병에 든 겁니다. 갈색병에 든 게 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음료수도 뭐 그렇죠. 자, 과산화수소수 H2O2는 기밀 용기, 차광 용기에 보관한다. 요건 기억하십시오. 자, 약물 표시 보통약 백지에 검은 테두리에 검은색 아니면 청색 글씨, 백흑흑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극약 백지 빨간 테두리 빨간색 글씨, 백적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독약 검은 바탕에 흰 테두리 흰 글씨, 검백백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 나옵니다, 이거. 자, 약물의 작용, 양리작용, 치료작용, 부작용 및 독작용. 치료작용은 약물이 어떠한 바람직한 효과이며 처방 시 기대되는 작용이고요. 부작용은 예측 아니하는 2차적인 효과를 원하지 않는 작용. 독작용, 건강을 심하게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부작용. 자, 일반작용, 선택작용이 있는데요. 일반작용은 약물이 흡수되어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고요. 선택작용은 약물이 친화성을 가진 조직장기에 가서 양리작용을 하는 겁니다. 선택작용이 클수록 약물의 사용 가치가 크다. 알레르기 반응, 개인의 민감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투여한 약물 작용과 전혀 다른 증상을 나타내는 현상. 자,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으로 약물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과민성 반응입니다. 약물 알러지는 거의 모든 약물에서 나타나는데 반응이 나타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나필락틱 반응은 즉시 반응이고요. 약물을 투여했을 때 쇼크, 식은땀, 천식, 단마진, 안면 창백, 실금, 호흡곤란, 허탈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뭘 쓰냐면은 응급처치로 에피네프린을 씁니다. 0.2에서 0.5cc 정맥 또는 티아주사죠. 자, 특이 체질, 유전적 요인의 약물 작용이 비정상으로 강하거나 약하게 나타나는 현상. 축적 효과, 약물을 반복 투여했을 때 흡수에 비해 배설 또는 해독이 늦어져서 몸 안에 축적작용이 되어 중독작용이 일어나는 것. 계속 먹으면 중독되는 겁니다. 내성, 약물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어서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현상. 1개 먹다가 2개 먹다가 3개 먹다가 저희가 감기약을 오용하면 1개에서 10개까지도 먹어집니다.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의해서 약 드시기 바랍니다. 자, 체내 양리작용 기전, 흡수, 약물이 투여된 부위로부터 몸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분산, 약물이 흡수된 장소에서 특정 조직세포, 즉 작용 부위까지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자, 대사 단계, 해독 단계, 약물이 생체 내에서 해독 변화되는 과정,
배설이 용이하도록 저활성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 간입니다. 여기서 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배설 단계, 비활성화된 대사산물의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 주로 신장, 휘발성 약물은 폐를 통해 배설. 자, 간, 신장, 폐가 중요하겠죠. 자, 약 복용 시 신체에서 배설이 늦게 되는 약 착용 시 축적작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디지탈리스 강심제 사용 시 배설 지연으로 축적작용에 유의하십시오. 설사슬, 지사슬을 장기간 복용했을 때도 배설 장애가 우려됩니다. 잘못되면 간장애가 됩니다. 양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체중, 기준은 18에서 65세까지고요. 65kg 내외의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지금 65kg거든요. 제 기준에서 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소화의 양 용량 산출하는 방식은 나이분의 나이 플러스 12에 곱하기 성인 용량을 하면 됩니다. 혹시나 애기약이 없을 때 요 계산법에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먹이면 되겠죠. 자, 음식. 약물과 음식을 함께 복용 시 약물의 작용이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별. 지방 조직의 차지, 체격과 혈액량의 차이에 의해 여자에게 투여되는 용량이 적습니다. 요즘은 거진 비슷하지 싶은데. 자, 유전적 요인. 약물에 대한 각 개인의 반응은 같은 약물을 투여했을 시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이 체질 같은 경우에요. 자, 심리적 요인. 약물에 대한 대상자의 기대감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 위약, 플라세보 효과죠. 실제 양리작용은 없으나 심리적 효과를 기대하여 투여하는 약물. 대표적인 예로 뭐 만약에 내가 배가 억수로 아프다. 근데 이 사람한테 배가 아픈 약을 투입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간에 위험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약을 주고 이거 배 아픈 약이다 하면 환자들은 약 봉지에 주면 안 되고요. 그냥 주면 먹고 나면 안 아프다고 그럽니다. 자, 투여 시간. 위에 내용물이 차 있을 경우 약물의 흡수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을 먹기 전에 먹으라고 하고죠. 식전, 식후, 식중이 있죠. 무슨 경우인지 아시겠죠? 자, 질병, 간질환은 약물 흡수에 장애를 가져오는 1차적 기관이다. 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을 보십시오. 자, 환경적 요인. 혈관 확장제는 기온이 높을 때 기효과가 강화되지만 혈관 수축제는 추운 계절에 작용이 강화된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약물의 병용 효과, 길항작용. 약물 병용에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겁니다. 길항작용. 자, 상가작용은 약물을 병용에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산술적인 합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 상승작용은 약물을 병용에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증가되는 현상.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약이 좋겠죠. 자, 약물 투약. 경구, 설화, 피하, 근육, 정맥, 피내. 자, 경구 투여가 피오고요. 설화는 혀 밑으로 니트로그리슬린 니페디핀이고요. 피하 주사는 여기 넣는 거고요. 근육은 엉덩이고요. 정맥은 이쪽으로 정맥관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피내 주사 살짝 뜨는 겁니다. 피부 반응 검사, 진단지 사용하고 BCG 예방접종에 사용합니다. 투약 방법에 따른 흡수가 빠른 순서 이거 시험 나옵니다. 정맥, 근육, 피하, 경구입니다. 주사 행위와 간호조무사의 책임. 간호조무사의 투약은 간호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간호조무 주사 시 주사약 용량, 주사 부위, 방법, 멜을 확인해야 한다. 의사행위 처방에 어리 실수를 때는 확인하는 투약해야 하고 발견될 수 있는 실수를 간호조무사의 부주의로 주사사고가 발생했다면 간호조무사도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사 놓을 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약 시간, 약물의 작용이 투약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식전, 식간. 식후, 지침 전 일정한 시간 관계에 맞춰서
결핵약, 항고, 혈압약, 인슐린, 이뇨제, 항생제 등은 처방된 투약 시간을 꼭 지켜야 한다. 자, 투약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이어야 하며 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요즘에 약 봉지에 다 들어있죠. 자, 6R 정확한 약, 이름, 용량, 시간, 방법, 기록, 투여. 처방 전 의사가 약사에게 보는 일종의 명령서, 구두로 처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날짜 및 의사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일 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5. 구두 처방이나 전화 처방은 24시간의 서명 처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처방의 내용에는 성명, 일시, 약 이름, 약 용량, 약물 투여 경로, 투여 횟수, 처방을 내릴 의사의 서명으로 구성된다. 투약 처방의 종류는 즉시, 스테이트, 처방이 즉시 시행하여 1회에 한해서만 투여하는 겁니다. 1회 처방은 특정한 시간에 한 번 투여되는 처방이고요. 정규 처방,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처방이 서면 위로 내려질 때까지 계속되는 처방입니다. 필요시 처방, 간호사의 판단하에 재상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투여할 수 있게 하는 처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